네, 안녕하세요. 버라이어티 파머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죠? 좋아요. 농사는 돈이 안 돼. 농사는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어. 놀 줄 몰라서 재미없는 겁니다. 농촌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시선과 편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조금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농업의 대중화, 농촌의 대중화를 이렇게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오창원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오창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처럼 이제 젊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많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농촌과 농업을 색다른 방법으로 알리고 있어서 조금은 화제가 되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들 주머니에서 이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네,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주세요. 버라이어티 파머라고 검색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라이어티 파머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근데 되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좋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상 속 그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네. 제가 만든 이러한 농촌의 생활과 농업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재미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이렇게 1인 미디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을 알리고 있는 청년 오창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약간 어려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고등학생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가끔가다 있는데요. 저는 지금 24살의 네, 청년입니다. 젊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농사를 지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7살 때부터 아버지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10년이 넘게 현재 농사일을 계속 배우고 현재 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농사가 짓고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농업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또 대학교도 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이라는 농업대학에 진학하여서 졸업을 한 뒤 현재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농부라고 하면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승계농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혼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중장비와 토목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러한 업자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강원도로 사업차 오셨다가 그러한 농업들이 마음에 들으셔서 강원도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농업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저는 7살 때부터 부모님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농사일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7살 때부터인가 이제 제 몸뚱이만한 배추를 끌어안고 차로 이렇게 조금씩 옮기는 일을 하면서 네, 제 농업 인생은 조금씩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배추만 그냥 옮겼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차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고추 박스를 테이프로 붙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때는 고추 박스 하나 붙일 때당 이제 어머님한테 한 박스에 10원씩 받으면서 네, 그때부터 조금씩 알바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농사일을 돕고 이렇게 흙을 만지면서 자연을 가꾸는 일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나 농업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가장 힘들었던 건 농고를 나왔다 그러면은 취직도 쉽지 않을 뿐더러 농업 관련 대학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어르신들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애를 왜 그런 곳에 보냈느냐며 이렇게 꾸지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 어르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저는 왜 어릴 때부터 농부가 꿈이 되었을까요? 농사가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또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이게 흙을 만지고 땅을 판다는 게 남들이 보면은 3D 직종, 그냥 육체 노동이라고 볼지 몰라도 또 농부들은 그에 맞는 보람과 성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열정으로 아마 농업을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그리고 가끔씩 이러더라고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큰 도시, 서울 같은 데 오면은 뭔가 몸에 힘이 축 빠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저 쉬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많은 직장인들을 보면서 참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 참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한 물음이 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농업을 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조금 더 빨리 한 단계 앞서간다 생각을 하였고, 또 저 자체만 하더라도 이제 이러한 생활들이 너무 좋았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언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이렇게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시더니 뭐 속초에 숭어떼가 들어왔다고? 알았어, 기다려봐 하더니 뚝 끊으시고, 야 창훈아, 일 그만해, 속초 가자. 그러고 바로 속초로 가서 또 숭어 낚시를 하는 그러한 자유로움이 있는 게 바로 이 농업이라 생각을 또 이렇게 해서 참 그러한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농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는데 제게는 농고의 이 배움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 눈에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라는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사관학교, 농업명문학교로 불리우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설립해 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학교들이 어디 있을까요? 육사, 공사, 경찰대학 같은 곳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나온 국립한국농수산대학도 기숙사비와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혜택을 받는 만큼 이수기간의 2배인 6년 동안 졸업하고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농대 졸업생은 아마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농업에 종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 졸업을 앞둔 저 역시 같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주변 형님들은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농법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한 형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야 창훈아, 너는 버라이어티한 일들로 한번 농업을 알려봐라. 너한테는 그게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저는 이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1인 미디어입니다. 요즘 1인 미디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1인 미디어는 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가 만든 영상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1인 미디어라면 내가 사는 지역의 농촌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농사 짓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해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의 주 소비층은 10대에서 30대 그 사이입니다. 같은 청년들끼리 이러한 문화를, 우리 농업을 조금씩 알아간다면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그 결과가 바로 버라이어티 팜입니다. 네. 여기 밑에 밭은 찰옥수수. 키가 엄청 많이 컸죠. 골고루 비벼줘, 골고루. 갓사과. 갓사과.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영상을 편집해야 되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맥주를 먹으면서 강의를 2시간, 3시간씩 밤새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밤새 들으면서 농사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농사 방송을 시작할 때 정말 막막했어요. 무슨 콘텐츠를 대중들에게 보여주지? 그러던 중 어느 날 도시권에 사는 친구가 저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가 시골에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일상들과 너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겐 모든 게 새롭고 즐거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 하는 일들이 다 그런 수도권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재밌는 일상이었더라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 강원도 인제군. 청년 농부인 창원 씨는 오늘도 농기구 대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뭘 찍어야 되지? 농촌의 일상을 방송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제를 정하는 일이죠. 오늘은 그가 작년에 심어놓은 청양고추밭을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거졌지? 진짜? 아, 여기 너무 우거져서 영상을 못 찍겠는데? 그러나 높은 온도 탓에 잡초로 우거져 버린 창원 씨의 고추밭.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걸로 영상 못 찍겠다. 이런 거 찍어 올리면은 다른 농사꾼들이 욕 엄청 할 텐데. 창원 씨가 발걸음한 두 번째 장소는 블랙커런트 밭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수확이 끝난 탓에 블랙커런트 열매는 없고 잡초만 무성한데요. 이 밭에 지금 잡초 뽑을 거 말고는 딱히 보여드릴 것도 없고, 열매가 달려 있어야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열매도 안 달려 있고, 그래서 또 지금 다른 밭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다양한 밭을 소유한 창원 씨. 이번엔 주키니 호박밭입니다. 과연 이곳에선 촬영이 가능할까요? 갑이 안 좋아서 그냥 갖다 버리고. 너무 컸다. 어떡해. 아휴, 너네가 조금만 더 늦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얘네가 성장이 거의 끝나서 네, 이제 이 밭을 정리해야 될 그러한 밭입니다. 오늘 촬영의 주인공은 주키니 호박인가 봅니다. 촬영 장비 준비부터 의상 코디까지 창원 씨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은 없는데요. 이번엔 촬영 감독으로 변신한 창원 씨. 카메라 세팅이 꽤나 능숙한데요. 자리를 잡은 뒤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라이어티 파머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호박밭, 저번에 보여드린 호박밭에 와 있는데 지금 여기 호박들이 지금 완전 난장판입니다. 얘는 호박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농촌의 사계절부터 농업의 희로애락을 과감하게 영상에 담는 창원 씨. 편집은 물론 업로드까지 손수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야, 또 뭐하니? 이렇게 큽니다. 어? 어? 또 뭐하니 너는 또? 방송 찍지? 이 호박을 큰 거 좀 따버리고 좀 잔잔한 거 좀 이렇게 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어머, 여기 안녕해줘, 안녕. 안녕. 뭘 안녕. 안녕. 아이고 내가 봐라. 여기 뭐 작은 거를 봐라.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이렇게 1등인데 이쁜 거는 농업 선배인 엄마 앞에선 고양이 앞에 지네요. 아유. 근데 하지만 거의 다 그러니까 맨날 쓰지 못한다. 그거 촬영만 하고 댕기냐? 알았어. 잘할게. 잘하는 게 아니야 봐봐봐. 제가 하고 싶은 바는 꼭 이루기 때문에 이제 농업과 농촌을 정말 알리고 싶어서 꾸준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살고 있는 청년 농부 창원 씨. 그의 말처럼 농업이 문화가 되는 날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작한 영상이 어느새 63개나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쏘아리 낚시, 임산물 채취, 뭐 씨앗 파종기 구매 등등 정말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멧돼지 먹방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겨울에 아버지와 이제 농한기 때 아버지와 산으로 멧돼지 사냥을 다닙니다. 네. 물론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냥을 다니는데요. 이 방송이 현재 제 버라이어티 팜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왔어요. 한 48만 회 정도로 네,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왔죠. 오늘 할 먹방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멧돼지의 머리와 멧돼지의 다리입니다. 통째로 뭐 이렇게 구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 맞죠? 그런데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멧돼지를 잡아서 먹는 것이 불법은 아니냐, 멧돼지가 아직 어린데 너무 잔인하다 등등 정말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재미있는 주제를 잡는 것에 앞서서 내가 왜 이런 주제를 잡았는지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멧돼지로 인한 농가 피해액이 연간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7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109억입니다. 네. 그중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은 56억 정도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신고된 자료만 통계를 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백, 수천억 규모의 야생동물 피해가 매년 있습니다. 네, 멧돼지 사냥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계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미디어와 많은 매체에서는 농촌의 그러한 정말 허무한 환상들을 많이 심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농촌이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현실된 이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농촌의 힘든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농촌의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중 제가 또 댓글의 의견을 반영해서 찍은 영상이 우리 한국 농산물은 왜 비싼가입니다. 왜 비싼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아마 잘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짓고 있는 이 풋고추와 주키니 호박이 현재 가격이 완전히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청양고추 10kg 한 박스, 저희가 가락시장에 보낼 때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이 한 박스 저희가 2만원에서 3만원 그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와, 이게 가격이 너무 싸죠. 너무 싸요. 9,700원인데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열셋, 열넷. 1,700원 나누기 14개. 121원. 약 120원이 나왔습니다. 몇 배 차이죠? 바로 6배 차이가 나죠. 6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토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기계화로 작업이 가능한 농사가 거의 없습니다. 논농사를 제외하면 기계화가 정말 힘든 게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맞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그런 농자재 값들이 또 상승을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트에 가서 우리 농산물을 고를 때는 호박이 하나에 1,000원 이내, 2,000원 이내 정말 엄청 비싸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일반 가정집에서 2만원 호박 하나면은 삼시세끼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찌개에 넣어 먹고 전을 해 먹고 정말 많은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농산물이 비싸다라는 그러한 인식들 조금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부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정말 짧아요. 1년 중에 한 달, 두 달입니다. 그 한 달, 두 달 동안 1년의 생계가
좌지우지 됩니다. 한 번은 가격이 폭락해서 빚이 엄청 늘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또 가격이 바짝 올라서 또 돈을 버는 것이고 그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이기도 하죠. 이 다양한 감자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대박, 엄청 크죠? 이게 지금 이 하나에서 요만큼이 수확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초당이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초당이를 따주겠습니다. 쭉 찢어주면은 역시 정말 답니다. 정말 진짜 리얼 100% 생 옥수수입니다. 지금 바로 따서 바로 생으로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 찌지 않았어요. 절대. 저는 이렇게 특이한 품종을 왜 했느냐, 일반 기존 농산물들은 우리가 다 흔히 아는 맛이에요. 흔히 아는 맛. 그런데 저는 약간 대중들에게 새로운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 인제군에서는 처음으로 재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옥수수는 아시는데 초당 옥수수 잘 모르시죠? 네, 초당 옥수수는 생으로 먹는 옥수수예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수확한 다음에 그냥 껍데기만 벗기고 바로 먹습니다. 한번 맛보고 싶으시죠? 네, 그럼 지금 한번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드셔본 초당옥수수는 어떻게 다들 맛있으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초당옥수수 맛 평가를 한번 해주실 분 계실까요? 아, 네. 저희가 평소에 먹던 찰옥수수는 네. 보통 이렇게 찰지고 좀 쫄깃쫄깃 탱탱한 느낌인데 네네. 이거는 저희가 버터 옥수수 같이 되게 네. 촉촉하고 익히지 않아도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더 사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말들이 농부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거든요. 또 평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 네. 찰 옥수수보다는 당도가 어느 정도 더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씹는 식감이 찰 옥수수보다는 더 매우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밭에서 수확을 하자마자 먹어야 정말 맛있어요. 밭에서 갓 수확했을 때는 16에서 17브릭스라는 당도가 나오는데 이 당도는 사과, 포도 이러한 것들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제 농장에 오시면은 갓단 초당옥수수를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또 평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 네. 초당 옥수수는 처음 접해보는데요. 다른 옥수수보다 네. 부드럽고 당분도 많고 맛이 뛰어나게 좋네요. 그리고 더운데 네. 막 찰옥수수 막 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없이 너무 편리하고 잘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초당 옥수수는 이렇게 그냥 생 거를 그대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 먹으면은 아이스크림 같거든요. 네, 또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 게 초당 옥수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찰옥수수처럼 찰기가 있지 않고 아삭아삭한 식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나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초당 옥수수에 이어서 올해는 또 블랙 커런트라는 작물을 심었어요. 블랙 커런트도 아직 국내에 많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농작물이 아니에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와 뭐 그런 것들과 조금은 비슷하긴 한데 이제 해외에서는 베리류 중에 왕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이한 작물을 심는 이유는요, 이제 품종의 다양성을
많은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싶고 또 이러한 특이한 작물들을 잘 운영했을 때 또 그때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당 옥수수를 이제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했지만 이제 저희 휴게소에서 저희 지역 휴게소에서 판매를 또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초당 옥수수를 팔았을 때 한 자리에서 하루 100만 원씩 판매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의 선두주자로 초당옥수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런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초당옥수수 씨앗은 어디서 구하나요? 초당옥수수는 어떻게 재배를 하나요? 이렇게 막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알려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자기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농업의 판에 규모를 좀 키우려면은 이런 정보 공유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항상 모든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농사도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팜. 현재 스마트팜은 이제 제가 이 장소에 있으면서도 핸드폰으로 그 농장의 생육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정말 농사도 많은 정보와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께서는 중년층이 가장 많으세요. 중년층이 가장 많으신데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을 모시고 시골에서는 현재 귀농 귀촌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SNS입니다. SNS. 사실 우리 10대, 20대, 30대는 정말 SNS를 밥 먹듯이 합니다. 정말 밥 먹으면서도 해요. 정말 그 정도로 쉽게 하는데 중년층 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실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제대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 귀농귀촌 교육이 좀 이러한 면들이 있어서 좀 귀농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도 직접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좀 농업에 대한 지식도 많이 전해드리고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좀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조금씩 승승장구시키고 싶습니다. 네. 비포장길을 달리다 차가 진흙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진흙에서 빠진 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무를 이렇게 타이어에 대고 아주 간단하죠? 쪼가리 잡아서 오늘 회를 떠먹어야 되는데 밑걸림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4H 야영회에 참석하러 왔어요. 강원도 4H 화이팅! 어떤 분들은 넌 농사꾼이냐 방송하는 사람이냐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렇게 농사 방송을 하는 것은 농업의 문화를 입히고 싶었습니다. 농업의 문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사실상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문화처럼 농업을 즐기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뭐 좋은 곳에 가면은 행복하고 즐거워지잖아요. 네, 또 그것을 통해 지친 마음에 큰 위안을 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을 생각하면, 농촌을 생각하면 문화를 즐긴 것처럼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넓은 밭에 정말 잘 자라는 곡식들을 보고 또 이렇게 멋진 자연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풍요로워지거든요.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 도시의 소비자들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농업을 문화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문화처럼 농촌의 삶과 현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농업과 도시와의 거리가 사람들은 멀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의 거리가 아마 더 멀게 느껴지실 겁니다. 농촌이, 농업이, 농부의 일상이 이웃의 모습처럼 좀 정답게 느껴지게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농촌의 현실을, 농촌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눠줄 수 있게 되는 날도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업을 문화로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농업이 성장하는데 소비자도 한몫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도시 소비자들이 가진 생각을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1인 미디어라는 것이지요. 네. 1인 미디어는 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인 미디어라면 내가 사는 농촌의 모습을, 내가 농사 짓는 모습을 직접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1인 미디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독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면서 이제 농업인인 나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농부인 나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고 소비자도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즐기고 다 함께 터득하면 되는 거, 전 그게 농업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농업 방송을 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조금은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가 농사 지으면서 영상 찍고 편집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지는 않아?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사 방송을 찍으면서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딱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제 비 오는 날 영상을 찍으러 밭으로 갔는데, 그날 밭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차에 냅두고 저는 다시 집으로 가서 삽을 들고 밭으로 가서 혼자 비에 쫄딱 맞으면서 또 그렇게 삽질을 하면서 밭에 일을 했죠. 그 덕분에 영상은 또 찍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찍어주는 이가 있었다면은 아마 정말 재밌는 영상이 되었을 거예요. 이 재밌는 걸 나 혼자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곡에서 꺽지 낚시 뭐 그런 것들도 함께 찍어 보았는데, 그 계곡에서 꺽지를 낚시할 때도 사실 1시간, 2시간 동안 꽝이었어요. 사실 제 영상은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좀 짧은 영상이에요. 하지만 5분에서 10분이라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2시간에서 3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영상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혼자 영상을 찍고 혼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돌발 상황 같은 그러한 재밌는 모습들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쉽죠. 또 그리고 혼자 영상을 찍으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네 밭에서 일 안 하고 뭐 하냐? 너 카메라 들고 왜 설치고 다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정말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트러블이 조금씩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찍고 또 이렇게 인기를 얻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이제 와서는 야, 너 영상 올린 지 좀 오래되지 않았어? 빨리 가서 영상 찍어 라는 말씀을 현재 또 하고 계십니다. 네. 저를 말하는 마지막 물건은 바로 과일과 와인입니다. 네.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혹시 팜파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팜, 농장과 파티가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농장 주인이 소비자를 초대해서 먹을거리 및 농산물들을 대접하면서 함께 행사를 즐기는 그러한 파티를 말합니다. 외국에서 시작돼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농촌에서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단계죠. 네, 구독자들과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의 만남을 통해서 제 농방의 구독자들을 우리 농업의 좋은 소비자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소비자가 영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우리 농촌을 찾아 즐기도록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을 팜 파티로 시작해 팜 패션쇼, 팜 시화전, 팜 축제 등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지 전혀 모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카메라를 들고 몸을 움직이는 청년 농부 오창원 씨. 오늘 그가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창원 씨만큼이나 젊은 농부 선현 씨. 그는 오늘 창원 씨에게 모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말고도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사진을 찍으러 왔거든요. 이 사진이라는 게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훔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사진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 하나, 둘. 하나, 둘. 그가 영상 촬영 외에도 사진을 촬영하는 이유는 바로 강원도의 청년 농부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데요. 하나, 둘. 최대한이야? 청년들이 꾸려나가는 농업, 그리고 농촌의 생동감을 전하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인데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사진전을 기획하기도 한 창원 씨. 앞으로 그가 써나갈 다양한 농업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작년에는 정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네, 우리와 함께 전국의 착한 농가를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농가들을 섭외할 때 좀 현실적으로 대중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농가를 섭외했었습니다. 네, 일단 뭐 딸기 농장부터 시작해서 곤충 농장 또는 이제 토종 땅 농장 뭐 그러한 농장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 속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닭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한테 습격을 받고 또 뭐 다른 농장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에게 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노골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현재 많은 미디어와 많은 매체에서는 농촌의 그러한 정말 허무한 환상들을 많이 심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농촌이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농촌의 힘든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농촌의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농사 방송을 좋아하시는 애독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농산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이렇게 농업과 농촌을 실질적인 영상으로 입체감 있게 시청자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많은 대중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농사 방송을 찍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이제 문의가 들어와요. 우리 거 한번 광고해 주라. 우리랑 같이 한번 함께 해보자. 그러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 제가 거절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익성. 공익성 하나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광고로 인한 수익이 단 1원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러한 광고들이나 뭐 다른 기업체들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제 버라이어티 파머의 정체성이 혼돈이 올까봐 그렇게 광고를 안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딱히 아직까지는 광고를 받거나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네. 농사방송 평생 할 거냐고 막 묻는데요. 저는 평생 할 거예요. 이제 막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들어도 그래도 만약에 그때까지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농사방송을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10년 뒤 좀 유명한 농사꾼이 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농사꾼 하면 오창원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농업인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농업은 많이 좀 도태되어 있고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제 버라이어티 팜의 모습은 좀 많이 다양하게 바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지금도 제 농장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지금 농장을 조금씩 이쁘게 만들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아마 규모를 조금씩 더 늘려서 정말 많은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께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하는 분들께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골에 오실 때 원래 도시에 있던 집들이랑 다 판매를 하시고 그러한 좀 큰 자금들 들여서 시골로 오시는데 오셔서 항상 하시는 일들이 땅부터 사고 집을 짓고 바로 농장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농사는 있잖아요. 정말 장기적으로 보는 사업입니다. 일단 귀농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임대주택에서 또 땅도 임대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농사를 지어보는 겁니다. 처음 밑바닥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누가 됐든 간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보시면서 또 농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생산입니다. 생산. 내가 농산물을 팔 곳은 많은데 내 농산물의 상품성이 현저히 낮다. 그러면은 누가 사주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 농산물의 상품성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러한 생산 기술들을 먼저 충분히 습득을 한 뒤 귀농을 하시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 옆에 있는 농장으로 가서 또 그 농장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정말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보 농사꾼이 이런 현장 지식을 얻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이 다른 농장에 가서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을 쌓고 난 뒤에 내 농장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와, 질문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이 질문 누가 하셨나요? 피 끓는 청춘이신데 네. 20대의 밤을 농촌에서 어떻게 뜻깊게 보내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촌에서 혼자 뭐 하고 노냐. 그런데 저희는 일단 술집에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술집에 안 가고 집 앞에다가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래서 항상 술 먹자 그러면 숯불부터 피우면서 고기를 먹는데 또 이제 이렇게 저희는 또 음주 문화를 즐기고 또 가장 궁금해하실 연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타지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해요. 보통 청년 농부들이 피 끓는 청춘이니까 1시간 2시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저희 인제에서도 여기 서울까지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서 그래도 좀 타 지역의 여성분들을 또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 누가 하셨나요? 네. 저 혹시 그 여태껏 네. 농사를 하셨는데 네. 그 포기를 하고 싶었던 그 생각이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사실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하던 주키니 호박 농사가 정말 좀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한 박스 저희가 농가에서 출하할 때 주키니 호박 10kg 한 박스를 올려 보냈는데 한 박스에 2,000원, 3,000원이 나와요. 정말 적자거든요. 만약에 2,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공판장에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면 얼마죠? 하나에 1,000원씩 받습니다. 네, 저희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널뛰게 할 때 참 울고 웃고 정말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 작물이 안 되면 또 이 작물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는 또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해서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고 싶어도 좀 꿋꿋이 견디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버라이어티 파머 네. 계속 유튜브에 올리시는데 네. 그것을 계속 뭐 애독하는 애독자, 네. 애청자들을 직접 혹시 만나신 적은 있나요? 일단 제 주변 분들은 다 애독자시고요. 네, 다 애독자시고 제가 서울에 왔을 때 딱 2번 경험이 있어요. 서울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 지나치는데 다시 저에게 뛰어와 저를 붙잡더니 혹시 버라이어티 파머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나 기뻤고 또 한 번은 서울에서 농업 관련 행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 애독자분께서 커피를 양손에 무겁게 사들고 또 직접 찾아오시면서 네 저를 또 서울에 왔다고 반겨주시더라고요. 참 그럴 때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굉장히 보람을 느끼셨겠네요. 네. 앞으로도 버라이어티 파머 계속 꾸준히 쭉 해주시면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해드리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워요. 제가 이렇게 농사 방송을 하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벌써 훔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들은 제 버라이어티 파머를 통해서 보시거나 또 나중에 제 농장에 놀러 오시게 된다면 꼭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제 농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대중화, 농촌의 대중화를 이렇게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버라이어티 파머 앞으로 쭉 지켜봐 주시고 농업 방송의 미래도 우리 농업의 미래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